솔레이마니 암살로 인해 어제 토론이 외교 정책이 주가되고 보니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후보가 단연 돋보이면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샌더스와 워렌 후보는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둘만의 사적 공간 대화 논쟁에 대해 논점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냐면서 싸움을 피해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의 탄핵 매니저 7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관련 투표를 거쳐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탄핵에 대해 말하던 도중 갑자기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이 지옥에서 지금 미국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파워권을 제한하는 하원안에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이 과반수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안에 서명합니다. 관세는 완화됐지만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무역전쟁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제조업이 살아날 조짐을 투자가들이 찾고 있고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워싱턴에서 워싱턴 타임즈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며 한반도는 통일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어제 오후 저녁에 있었던 후보 토론회를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중국의 류호 경제담당 그 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Haven't you had enough after 24 years being governor of Iowa? He said, if you want me to do that, and you've been a great help. Thank you very much, Ambassador. I appreciate it. What a great job. 네, 지금 이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아이오와 출신이잖아요. 아이오와 출신의 정치인인데 그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되기 전에 아이오와주에 와서 예전에 뭐 감자 농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시찰하고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을 했고 아마 지금 류허 경제부총리가 와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안 제1단계에 서명을 하는데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잠시 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땡큐 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사람들 감사한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Sonny came in and it was over. I learned more in that half hour about agriculture than Joni, right? Than I could ever have learned possibly. Sonny Perdue has been incredible and we're taking care of our farmers, that I can tell you. So, 네. Sonny, thank you very much. 농림부 장관에게 정말 고맙다. 이제 지난 30분 동안에도 굉장히 그 농업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게 당연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안에서 농업 부분을 중국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분량을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는 싫어하겠지만 그런 부분 농업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이 농업에서 이 농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옆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니지만 무슨 일로 이 교통부 장관까지도 칭찬을 하는지 그 일레인 차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류허는 옆에 가만히 서 있고 시진핑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 대통령격의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 혼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중요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아니면 어제의 후보 토론회로 가겠습니다. It's not going to matter because it's going very well. But I'd rather have you voting than sitting here listening to me introduce you. Okay? They have a hoax going on over there. Let's take care of it. So any of you guys want to leave, we will not be. Where's Kevin McCarthy, the great Kevin McCarthy?
Okay, good. 네, 아마 이제 그 기자가 어떤 그 질문을 한 것 같고 호크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한 것인지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 같으니까요. One of them actually left. 아무튼 지금 아주 그 What a job you've done. So I just want to thank 역사적으로 1년 8개월 동안이나 끌어왔었던,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고통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세계의 그 공급망도 많이 그 교란이 되기도 했었고, 세계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던 중국과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끝나는 것인지 끝나지 않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명하기 직전입니다. Smart. So smart. The great Lou Dobbs, you know, at first he said, he's the best since Reagan. Then he got to know me more and more, and he said, he's even better than Reagan. Then a few weeks ago, somebody told me, and I watch all the time, but somebody's got a very important show, actually, tremendous audience, and everybody in this room 지금 watches. 팍스의 루답스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He's the greatest of them all. I said, does that include Washington and Lincoln? And he said, yes. Now, I don't know if he was for real, but that's okay. But he is. 네, 루답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떠한 이슈가 있어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전의 말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루답스라는 사람이 CNN에 있다가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CNN이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이니까요. 사람들이 그 루답스를 굉장히 그 보이콧을 했고 그래서 그 뒤에 팍스로 갔는데 사실은 루답스는 팍스하고 더 잘 맞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팍스에 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루답스를 좋아해서 루답스, 션 해니티, 또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데 좀 전에는 대통령이 루답스가 처음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비슷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로널드 레이건보다도 하다가 최근에 몇 주일 전에는 이분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미국 역사상 가장 그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아무튼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것도 one of the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진핑을 대신해서 미국에 와서 무역 그 협상안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 류어가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얘기를 하고 옆에 서 있습니다. Where's Hank? Hank Greenberg.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누군가를 관련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있고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무역부터 조금 그 마감을 하고 잠시 뒤에 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예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안에 서명을 하겠고 그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그 관세 같은 것은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이슈가 됐었던 테크놀로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어떠한 그 경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보조를 해서 미국과 무역을 할 때 불균형이 온다던가 또 지적 재산권 같은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세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국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그 중국이 수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의 농부들은 한 30% 내지 4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콩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수입의 경우는 큰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농부들이 표바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무부 같은 데서는 예산을 정말 팍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럴 정도로 깎아내려서 농부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줬고 그 사이에 농부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야지 이거 정부 보조만 받고 있다가 이게 되겠어 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대통령이
일단 이 일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그 콩을 그 재배하고 이러던 그 농부들이 값도 너무 싸지고 하다가 이거 중국이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올 봄에는 더 심어야지 되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 게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국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콩이 중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 수입을 해가겠다. 이렇게 미국과 그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서 2천억 달러 정도의 물건을 더 많이 수입을 해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테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것을 줄이고 미국 것을 많이 또 수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3년 정도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트럼프가 자신 맘대로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면서 방도를 또다시 찾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역풍으로 미국에 대한 미움과 중국에 대한 미움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들어올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를 더 수입해 가겠다는 것은 한 50%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조업 상품도 가져가고 제조업 상품 가운데서도 특히 그 농작물 기구 같은 것은 중국이 아직까지 세련되게 만들지 못하니까 많이 뭐 가져가겠죠. 서비스. 이게 또 이제 세계 무역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 뒤에 여파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1단계의 서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 누군가를 칭찬하고 일어서서 박수받게 하고 있는데요. And it's incredible what's happened with what we approved on choice. It's made a whole big difference. You don't hear complaints about the VA anymore. Do you notice? They go out and see a doctor. If they have to wait 2 months or if they have to wait 2 days, they go out and see a doctor. Jerry Moran, folks, he did a fantastic job. 네, Great friend of ours from Ohio. Rob, fantastic job. I just left Ohio. They love you. 네, 트럼프 대통령 이미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그 위스콘신에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들고 나왔고 지금 사실은 이 자체가 류허를 제가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고 13분이 지났습니다. 헤드라인까지 포함을 해서 13분 동안 중국의 류허를 저렇게 세워놓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심지어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까지 박수를 치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있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켜 세웠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선거 유세와 연관을 해서 그 주라든가 그 사람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예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 성명서 정도는 메모를 적어놓고 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완전히 누구에게 박수를 줘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페이퍼로 적어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페이퍼로 적어가지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고요. 미국 쪽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보이고 중국 쪽에 이제 그 류허 경제부 총리를 포함해서 4명이 서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내용을 갑자기 먼저 전해드리게 됐고요. 사실은 하원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매니저라는
탄핵 절차에 있어서 그 하원 매니저라는 사람들을 7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관련 투표를 지금 하고 있어서 투표가 시작이 돼서 의회에서 많은 카메라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혹시 할까 하고 백악관에서 저처럼 카메라를 놓치지 못하고 카메라를 포커스를 시키고 있다가 또 의회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이 아직 결정적인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안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maybe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작전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의회로 가야지 되거든요.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상원에 보내기 전에 탄핵 결의안에 대한 소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류호 경제부총리는 나중에 호텔에 들어가서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20분, 25분 정도를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그 왜 다른 나라 그 지도자들이 당신 왜 늦게 왔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40분이나 해서 그래서 내가 늦었지.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때의 것이 지금 또 그대로 재현되는 건데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꽂아 나온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서 있었어야지만 됐으니까요. 지금 류허 경제부총리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표정 보니까요. 나쁜 표현, 싫은 표정은 짓지 않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세 사람은 좀 직급이 낮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약간 굳어 있고 그렇다고 류허도 전혀 그 웃음 같은 것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무슨 얘긴가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특별하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어제의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점점 의회가 기능마비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대통령의 캐릭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니엘 드레드너라는 그 터프트 대학교의 교수가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막강한 행정 파워와 분열된 의회가 합치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혀 무슨 예전에는 Gang of 8, Gang of 11, 뭐 Gang of 뭐 몇이 꼭 그 가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프랭크 시나트라를 포함해서 등등. 그래서 의회에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공화 민주를 넘나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대통령의 파워만 클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갈팡, 질팡, 외교정책.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까지 6번의 제가 민주당의 토론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었던 것이 처음에는 이민, 헬스케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왔었고요. 그 뒤에도 계속 국내적인 이슈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게 큰 이슈고 탄핵을 포함해서 헬스케어, 기후변화 또 차일드 케어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외교적인 이슈가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이 갈팡질팡 외교를 한다고 국내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솔레이만이라는 이란의 주권 국가의 거의 그 제2인자를 전쟁 중이 아닌 평화시의 대통령의 명령으로 암살한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로 인해서 이란이 지금 이제 몸을 조금 추스리고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격추시킨 그 사건에서 그리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이거 다 미국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에 아주 발톱을 보이고 이렇게 될 경우 전쟁으로 가면 어떡하지?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 중요하고요.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끔 야단을 맞죠. 여자라는 이유로도 그렇고 여자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 백인 남자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도 이상하게 유독
그 PBS라든가 NPR이라든가 CNN 같은 데서 전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여성들이 백악관 출입 기자인데 그런 그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머리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바보처럼 뭐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등 뭐 그따위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의 말을 많이 해왔는데 어제 그런 그 지적을 받았었던 그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 한 명의 여성이 그 질문을 했고요. 그 여성이 북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조 바이든 그 부통령 전 부통령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6명의 토론에 참석한 후보 가운데서는 뭐 상원의원들도 몇 명 있고 하니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처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서도 하원의원으로서도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와 함께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면서 근세사의 현대사의 외교 정책을 많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좀 굉장히 돋보였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웹사이트를 보면은요, 실제로 무슨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교 정책에 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재난이다. 이런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바이든이 조금 더 그 분명한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고요.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를 한 것이라던가 이란 핵협상 탈퇴, 또 뭐 불필요한 그 무역 전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세레나데,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거 다 틀려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아무튼 그 조 바이든이 조금 돋보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가 한 것을 되돌려 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일관성이 없는 그 한 나라로서는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리 기후 조약 탈퇴한 것, 나토를 좋도록 비난하는 것, 이런 거 다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는 얘기고 이란 핵협상도 돌려놓겠다. 러시아와의 군축 회담도 다시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 됩니까? 그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이러한 그 역대 대통령이 없었고 나 홀로 가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이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고 받아줬지만 이제 다른 나라도 3년, 4년 동안 갈 길을 다 찾아놨는데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거 옛날로 우리 복귀하죠, 한다고 그 나라에서 또 다 옛날로 돌아갑니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까지, maybe 그 다음 대통령까지 원래의 트랙대로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국의 위치로 가면서 동맹과 협상을 하면서 동맹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컨설팅하고 그렇게 가는 길까지 갈 때는 한 번의 행정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제 버니 샌더스로부터도 강한 그런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기를 바이든에게 미국에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나빴던 외교 정책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과 이라크전. 그런데 이란과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그 두 전쟁보다도 더한 재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바이든 그 당시에 뭐 이라크 전쟁에도 뭐 찬성표를 던졌고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는 이라크 전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그 실수로부터 배운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잘 피해 갔고요. 그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군요. 대신에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그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그 중동의 군대를 파견하고 했었던 그 군인들을 집으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그 독재자가 판을 치고
뭐 거기엔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들과는 친구고 그 얘기는 엘리자베스 워렌인가요? 아니요. 에이미 그 크로바셔 그 누구죠? 미네소타의 상원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독재자와는 친하게 지내고 동맹국과는 늘 그 싸우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 그 했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도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부패가 문제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부패, 돈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정치는 군사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경제 도구, 동맹국과 함께 일해야지 되고 무역 전쟁도 역시 환경을 제대로 맞추고 노동 기준을 정하고 인권에 맞춰서 굉장히 민주당적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도 아무튼 조 바이든이 많이 떠올랐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또 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과연 그 미국이 2020년도에 여자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가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2017년인가요? 2018년도에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방에 있을 때 2020년 미국 사람들 준비 안 돼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고 버니 샌더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부분의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워렌 측에서 먼저 이거 너무 싸우다가는 우리가 민주당끼리 싸움을 하는 이런 험한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이는 거는 좋지 않겠어 하고 뒤로 물러설 뜻을 조금 비췄고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분위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먼저 나오는데요. 버니 샌더스. 네, 어제 토론에서 CNN reported yesterday that 질문하는 거예요. CNN의 그 사회자가요. that in 2018 you 2018이군요. did not believe that a woman could win the election. Why did you say that? 왜 그렇게 Well, 말했냐고요. as a matter of fact, I didn't say it. 그런 말 안 했다고 하죠. And I don't want to waste a whole lot of time on this because this is what Donald Trump and maybe some of the 이런 media 말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부 매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민주당끼리 좋아할 것이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o to YouTube today. There's a video of me 30 years ago talking about how a woman could become president of the 자신은 United States. 30년 전에 유튜브에서 지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에 미국은 여자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유권자의 표는 300만 표 이상이나 받았는데 어떻게 미국이 여자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The popular 답했습니다. vote by 3 million votes. How could anybody in a million years not believe that a woman could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let me be very clear.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답을 하는데요. I hope it's me. But if they do, I will do everything in my 네, power. 본인이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 여성 후보가 되면은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샌더스 지금 또 이런 말 하는데 했을 때의 엘리자베스 워렌이 샌더스가 2018년도에 미국은 2020년에 여자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디스어그리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얘기 들어보십니다. I disagreed. Bernie is my friend, and I am not here to try to fight with Bernie. But look, this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a woman can be president has been raised, and it's time for us to attack it. 네, 이게 결국은 그 당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작게 보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자가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나는 버니 샌더스와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버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샌더스뿐만이 아니라 그 두 명만 여자였잖아요. 어제 그 에이미 크로바셔하고 이 엘리자베스 워렌만 나머지 네 명을 가리켜서 물론 탐 스테이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 무대에 이 연단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사이에 그 공화당 후보에게 졌던 사람들도 많은데
유일이 아니네요. 유이네요. 나와 에이미 클로바셔 여자만 우리가 다 이겼다.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win is by looking at people's winning record. So, can a woman beat Donald Trump? 이기려면은 이긴 레코드를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They have lost 10 elections. 지난 그 The only 10번의 people on this 선거에서요. stage who have won every single election that they've been in are the women, Amy and me. And the only person 에이미가 on this 굉장히 stage 고맙다고 who 얘기를 has beaten 하더군요. an incumbent Republican any time in the past 30 years is me. 네. 그런데 나중에요, 또 이 정치인이 되려면 그 정도 순발력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슈가 매듭지어졌던가 했더니 나중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다른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니야. 나 1990년대에 내가 공화당을 이기고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어 하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 1990년대면 지금이 몇 년이고 내가 3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계산해. 그런 거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자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버니는 내 친구다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후보들이 다 서로 악수하고 뭐 허그도 하고 하잖아요. 버니가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오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더니 뭐 누구처럼 손을 탁 내치지는 않았지만 그냥 손을 자신의 몸으로 가져가더군요. 그러면서 할 얘기는 하고 카메라 다 쫓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지금 이 순간에 악수를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 에이미 클로바셔는 어제 잘하기는 했지만 그 다른 선두주자를 뛰어넘을 정도는 못 됐고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이상하게 에너지가 조금 없어 보였다 하는 느낌 들고요. 탐 스테이어야 뭐 열외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게 한 9분 28초인가 그랬거든요. 어제 제가 보면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9분 28초에 사회자가 바이든에게 노스코리아 리더와 조건 없이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녹음 클립을 찾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을 더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안 나와서. 왜냐하면 똑같아요. 북한에 관한 질문이 직접적으로 있기는 했으나 어쩌면 그렇게 답변이 똑같은지 조 바이든 후보가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이러고 약간 농담 섞여서 지금 북한이 나에게 뭐 미친 뭐 개라고도 하고 미친 개는 뭐 다른 큰 일 저지르기 전에 뭐 때려잡아야지 된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나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탐 스테이어도 그 뒤에 같은 질문 받았는데 실무팀이 먼저 충분히 일을 하고 만나겠다던가 아니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가 그리고 중간에 샌더스가 당신 뭐 로 IQ나 북한이 당신 개라고 얘기한 그거 이외에는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괜찮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라고 옆에서 살짝 말 들어가는 것까지 어쩌면 똑같은지 저는 지난번에 중간에 나왔었던 얘기에 재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랑 그날이랑 달랐던 것은 유일하게 그날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나왔고 어제는 직접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죠. 이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의 그 하원의 원내대표인데 이 탄핵에 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idea of withholding a sloppy impeachment case to force the Senate to change its rules is co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unheard of. Frankly, it's just ridiculous. 솔직하게 말해서 ridiculous하다고 정말 터무니없어 우스꽝스러워라고 얘기를 하죠. 공화당의 하원의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민주당이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지금 공화당의 시각으로는 어떠한 룰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대통령 그 탄핵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얘기는 조금 스킵했고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조금 들려드립니다.
It was never about the rule of law. It was what Alexander Hamilton warned us, that one party would get control. And just because of the animosity would demean the process of impeachment. 지금 그 탄핵의 공화당에서는 강조하는 게 그 process of impeachment라고 케빈 맥카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탄핵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권력 남용을 하고 의회 방해를 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없는 증거, 있다면 있는 증거를 내는 게 아니라 공화당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쪽에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그 루돌프 줄리아니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안 잘 아는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텍스트 메시지, 새로운 증거인데 그런 증거를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해고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좀 부패 같은 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당시에도 지금도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좀 투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전 대사가 그 당시에 검찰도 다 썩었는데 그 검찰 썩은 것을 못마땅해 한다 해서 그 대사를 제거해 주기를 원했고 그 대사를 제거해 주면 그러면 어떠한 조 바이든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신임 대통령이 조 바이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아들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뭐 텍스트가 주고받은 것 베니스 비치가 아니라 비엔나에서 어떠한 그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것도 발견이 돼서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계속 process of impeachment의 탄핵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뭐 탄핵 절차는 계속 이어질 테고 지금 하원이 4주일을 기다려서 연기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상원에서 탄핵을 시작을 할 테고 7명이요. 지금 법사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리 네들러 그 법사위원장과 또 다른 7명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산호세가 지역구인 그런 오래된 그 여성 하원 의원도 7명의 매니저로 정했다는 것은 이제 상원으로 이 안이 보내지면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관리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상원에 정식으로 오후에 이제 지금 말하는 거 끝나고 투표하고 그 소추안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올드 패션이에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뭐 현대사회에서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써서 상자에다가 넣는다고 하더군요. 상자에다 넣어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을 띄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월, 거의 1개월 동안이나 하원에서 이것을 미루고 상원에 늦게 보냄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요. 얻은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증인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4명이 리사 머크로스키는 아니던데요. 수잔 콜린스, 랜드 폴이 오히려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명의 의원들이 이거는 다른 것이군요.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도 더 리사 머크로스키를 포함해서 수잔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을 불러야지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증인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전쟁 파워에 대해서도 수잔 콜린스, 마이클 리, 랜드 폴 이런 공화당의 상원 의원 4명이 결의안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또 다른 그 군사력을 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컨설팅 동의를 받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에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4명이 가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47명이고 4명이면은 딱 과반수가 되는 거죠. 이 과반수가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의회에서는 탄핵과 함께 역시 이 이란 문제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요. 아주 그 어수선한 그런 어수선하고도 또 어수선한 그런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할 때는 내용이 혹시 모자라는 것 아닌가 했는데 부족해서 다 전해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위스콘신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이 과정도 다 빼고 제가 헤드라인에 쓴 것만 적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탄핵 그거 다 가짜야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린든 B 존슨이 아주 터프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지금 하늘에서 미국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maybe, probably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probably 아니면 look up 하든지 이게 이제 그 지옥에 있다는 그런 그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터프한데 그 미국이 지금 미쳐간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대통령의 전화 기록을 다 보다니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 유세에서 This is based on a perfect phone call. Did 아주 anybody read 완전한 the 그 transcript? 전화였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는. In fact, if you go back and look at Lyndon Johnson, all of them. Think of, Lyndon Johnson was sort of a tough guy. Can you imagine his phone calls? He's probably looking down or looking up. And he's probably saying, these people have gone crazy. That's the nicest call I've ever. In fact, somebody said, I never knew you could be so nice. 네, 바로 그 부분이요. 이제 그 This is based on looking down or looking up이라고 한 부분, 과거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옥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만나고 싶은가 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을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도 지금 다 봅니다. 이제 정보 무슨 관련 법에 의해서 전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인터뷰가 워싱턴 타임즈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전해드리겠네요. 워싱턴 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요.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그 문선명 씨가 예전에 그 창업을 했었던 지금 몇 년 전에 한 5만 9천 부 신문 하루 발행 부수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작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차기 대선 주자로서 뉴스메이커로서 인터뷰한다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평양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같은 입장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좀 컴하게 한 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 하고 또 뭐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5G 때문에 지금 일부 나라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의 뭐 파웨이 유약 끊겠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서울이 뭐 친환경 도시가 되겠다.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서 워싱턴에 와서 미국의 그 투자가 너무나 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울에 원래 한 10,000그루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30,000그루를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외교를 뭐 지지한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고 2032년 올림픽 뭐 여름 올림픽이 평양에서 열리기를 원하면서 그러려면 뭐 미국의 지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지금 3선 내리시장이 드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대선 그 주자로서 나서면서 하는 행보다 워싱턴 타임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네, 정말 그 어수선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좀 짤막하게 더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드려야지 되겠다는 결심도 또 해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